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넘게 유지되면서 코로나 블루 증상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의 방역이 절실한 지금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울함을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살균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마스크, 휴대폰 등 생활용품을 아주 간단하게 소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템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속되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전염 예방을 위해 실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집에서도 위생적이고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살균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답니다. 실제로 살균기를 제조하는 이 업체의 경우에도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는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위생에 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UVC 살균기가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모두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스마트폰부터 이어폰, 리모컨, 여기에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까지 아주 간편하게 살균할 수 있다는 기기. 소독한 물건 위에 소독기를 덮어 작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빨간 스위치를 누르면 3분 동안 작동을 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3분 동안 99.9%의 세균이 살균 완료됩니다. 세균이 가득한 제품에 약 3분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깔끔하게 살균되는 비결. 바로 자외선입니다. 기기 안에 자외선이 나오는 LED를 부착했다는데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물건들은 마땅히 살균할 방법이 자외선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 알코올솜 같은 경우는 계속 한번 쓰고 버리고 들고 다니시기도 힘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고요. 자외선 중에 UVC 자외선은 가장 효과적으로 살균이 가능하기 때문에 UVC 자외선을 이용한 LED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외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UVA, B, C로 나뉘는데요. 살균에 관여하는 건 바로 단파인 UVC입니다. UVC가 세균은 물론 바이러스 제거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UVC 자외선도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UVC가 사람에게 직접 분사돼 과다 노출될 경우 피부병이나 백내장 유발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덮는 방식의 제품을 채택하고 안전장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타 제품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구를 열어서 안에 넣고 살균할 물건을 안에 넣고 이걸 다시 닫은 다음에 작동을 시키는 식이고요. 저희 제품은 이 뚜껑만 살균할 제품 위에 덮어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물건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물건을 살균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UVC 파장이 피부나 눈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 해로운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5도 이상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꺼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지더라도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활용 방법이 불편한 단점을 보완해 만든 UVC 기기. 안전장치가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활용도 높은 UVC 기기를 만드는데 꽤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는 2020년 1월 7일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드는 목표로 시작을 한 회사고요. 코로나 시대에 살균기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졌는데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 사용이 불편하거나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노출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 보다 안전하고도 강력하고 저렴한 제품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UVC 살균기. 안전하고 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개인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제품을 우리 국내 또 해외에 열심히 소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새로운 제품, 여러 가지 새로운 편리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함께 내가 매일 만지고 사용하는 물건들을 살균해야 하는데요. 쉽고 빠르게 물건을 살균할 수 있는 UVC 살균기. 감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 모니터, TV, 패드 등 디지털 세상이 된 이래 이 눈에 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 사회에서 안과 검진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안과 검진으로 이것을 판정받은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트렌드 아저씨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사람의 몸은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노화되는 장기가 있으니 바로 눈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서 눈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안과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즘에 환자분들 중에 약간 좀 사물이 뿌예 보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 보는 게 원래 잘 보였다가 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 40대 이후의 환자분들이 이게 가까운 게 불편해서 오시게 되면은 노안을 많이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카메라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 주변은 모양체 소대라는 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실들은 주변 근육들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 실과 근육들의 움직임에 의해 수정체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합니다. 수정체가 얇아지면 먼 거리를 볼 수 있고 반대로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지거나 얇아질 수 있는 것을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질 때 노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노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까운 게 좀 보기가 힘들고 또 약간 침침하고 또 가까운 거 보려고 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은 이 조절이 안 되는데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항상 눈이 피곤할 수가 있어요. 다행인 것은 현대 기술로 노안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노안의 치료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고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말 그대로 안경을 쓰시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보실 때는 돋보기 같은 안경을 착용해서 우리가 그 수정체가 맞추지 못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먼 데를 볼 때는 또 먼 거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을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세가 많이 드신 경우에는 렌즈 착용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 렌즈를 착용하다 보면 각막에도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눈물막도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수술적 방법으로는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런 렌즈를 끼는 거예요. 이런 인공 수정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동심원들을 만나서 빛이 꺾이게 됩니다. 빛의 회절에 의해서 쭉 초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렌즈를 끼게 되면은 가까운 거, 중간 거리, 먼 거리를 다 잘 볼 수 있게 하는 렌즈고 노안이 너무 심하셔서 가까운 거 보는 작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어 선택권이 비교적 넓은 노안. 하지만 노안과 달리 꼭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안질환이 있습니다.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원래는 투명하고 말랑말랑하거든요. 그 말랑말랑 수정체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아니면은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시작되게 되면은 수정체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색감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보는 시야도 좀 흐려지게 됩니다.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 수정체를 사용해 치료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원거리와 근거리, 중간거리까지 초점을 맺는 렌즈들이 발달해 다양한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안 개선에도 효과를 준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증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OX 퀴즈로 알아볼까요? 백내장이 있으면 색상도 왜곡돼 보이나요? 아, 네, 맞습니다. 백내장이 시작되면은 투명한 수용체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보이는 색상이 약간 노랗게 보인다든가 약간 흐려지고 색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노화 때문에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백내장은 노화의 일종이긴 하지만 노안과 백내장은 구별을 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도 노안이 생길 수 있지만 수용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체를 붙어 있는 선모체 소대라든가 선모체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도 노안이 올 수가 있고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체 자체만을 보는 겁니다. 수용체 자체에 혼탁이 생기거나 딱딱해진 것, 그게 백내장입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은 약물 치료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네. 백내장의 약물 치료라고 하는 거는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약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이지 이미 생긴 혼탁해지고 딱딱해진 백내장을 맑게 만들고 옛날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백내장 등과 같은 안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눈꺼풀 위아래로 이런 선들이 있거든요. 그 선들을 찜질팩을 사용하게 되면은 딱딱해지고 굳어진 기름을 약간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찜질팩을 사용한 다음에 그 눈이 기름이 나오는 구멍들에 기름이 좀 녹혔을 때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기름이 잘 나오게 되는데 방법은 이렇게 20-30개의 기름 선들이 있거든요. 그 기름 선들에서 기름이 잘 나올 수 있게 눈을 너무 누르지 않고 살짝 누르는 정도로 이렇게 쓸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되면은 찜질팩을 통해서 굳어진 기름이 녹으면서 마사지를 통해서 기름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물막이 잘 좀 호전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보배라 불리는 소중한 우리의 눈. 100세 시대 오랫동안 건강하게 보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받는 것 잊지 마세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설 곳곳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머무는 집안 역시 소독할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마음 편히 쉬는 공간인 집, 코로나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트렌드 핫이슈가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죠. 환기는 기본이고요. 손이 자주 닿는 곳들을 닦아내야 하죠. 요즘 코로나로 집안 청소를 더 환기도 더 자주 시키고 먼지도 구석구석 더 잘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있고 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있어서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더욱 완벽한 방역을 위해 강금자 씨는 특별한 제품을 구매했답니다. 바로 방역기. 대형 마트나 회사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방역기를 이렇게 미니멀하게 만들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간 방역이 가능하다는 이름을 붙인 공화식 방역기는 거실, 베란다는 물론이고요. 침대 위에 침구까지 방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작은 입자로 분사되기 때문에 벽, 바닥은 물론이고요. 틈새 곳곳까지 스며들어 소독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소독액이 워낙 가벼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죠. 집 밖 방역도 중요한데 일단은 먼저는 집 안이 방역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나 환기를 시켜도 방역은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소형 방역기를 들여놨답니다. 가족분도 다 좋아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 먼저 해달라고 먼저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이나 저도 오면은 제가 들고 제 몸에 합니다. 한편 방에도 독립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춰놓았다는데요. 자녀가 공부하고 잠을 자는 공간인 만큼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방역기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제가 원래 그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재채기랑 기침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확실히 이 제품을 방에 들이고 나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줄어서 생활하는데 많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소형 방역기는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류 매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프레이 통에다가 부어서 그걸로 소독을 했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옷에 얼룩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손님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소독액은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가 커서 소독액이 분사된 공간이나 물건을 닦아내야 했는데요. 이곳에서 사용되는 방역기의 경우 입자가 워낙 작아 각종 물건은 물론이고 옷 역시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사용을 했지만 옷 자체가 젖지도 않고 되게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제 손도 제가 한 번씩 대봤거든요. 근데 손에도 젖은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요. 이걸로 방역을 하게 되면 옷도 젖지도 않고 얼룩도 안 지고 너무 좋다고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러한 장점 덕분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기계로 사용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방역기라는 기계로 사용한다는 게 가장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보여지는 것도 있어서 손님들에게도 더 안심되는 그런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집, 식당, 의류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안심 케어를 도와주는 방역기. 바로 이곳에서 오랜 시간 연구해 탄생된 아이템이라는데요. 저희 회사는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기능까지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에서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가정 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대형 방역기보다 소형화 및 초미리 방역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개발해보면 어떨까 싶어 7마이크론 초미리 분사가 가능한 핸드형 소형 분사기를 개발해 셀프 가정 방역을 가능토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방역은 전문가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작은 기계에서 분사되는 초미리 분사 기능을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방역을 할 수 있답니다. 특히 공기청정은 물론이고 피톤치드 확산과 탈취 기능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UVC 램프는 학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살균 기능이 99.9% 최고의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 업체 방역기는 살균제 입자 크기가 대부분 50에서 100마이크론으로 나오기에 공중에 떠 있는 에어로졸 방물이 어렵지만 저희 회사의 제품은 7마이크론으로 균일하게 연속 분사가 가능하기에 공간 방역 중 공기에 떠다니는 코로나 에어로졸 방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성으로 방역기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 팬데믹 시대 초기인 2020년은 사회 업무 활동 공간 방역이 주류였다면 2021년은 가정 방역, 개인 방역 시장이 커질 것이고 각 가정마다 셀프 홈케어 방역 시장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역 종사자들의 매출도 크게 상승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방역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위생과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때, 공화식 방역기와 공기청정 방역기를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치과 방문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하지만 치아 관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핫 이슈에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과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치과인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조명과 깔끔한 실내 공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볼풀장을 뒹굴며 신나게 노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즐기는 이 공간, 키즈 카페 같지만 사실 치과입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치과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해 치과 내부를 이렇게 키즈 카페처럼 만든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곳에서 놀며 긴장을 풀고 치료에 임할 수 있어 보다 편안한 진료가 가능하다는데요. 체어 공간 역시 넓게 확보해 아이 옆에 보호자가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치아 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요. 소아의 유치열기와 청소년기의 혼합치열기에는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니 아프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유치에서 혼합치열기, 영구치열기로 넘어가면서
정기적인 치과 치료는 추후 영구치 구강위생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면 치과 치료도 더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치아의 경우 소아치과에서 더욱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의 부모님들이 소아치과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 제작진의 질문과 소아치과 전문의의 답변을 통해 속 시원히 풀어볼까요? 웃음 치료가 안전한 건가요? 정답은 O입니다. 보통 소아치과에서 진정치료를 할 때에는 먹는 약인 포크랄 시럽을 이용하거나 엉덩이 주사로 미다졸람을 사용하고 웃음가스라 칭하는 아산화질소를 적절히 이용합니다. 약물은 아이들의 나이와 몸무게에 따라 적정하기 때문에 안전력을 넘어선 양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응급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응급키트를 치과 내에 구비하고 또 상급 종합병원과의 진료 협약을 맺어 응급 상황에 바로 이송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곳인 만큼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치과 치료는 아무데나 방문해도 상관없나요? 정답은 X입니다. 소아의 치과 치료는 아이들의 행동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집중력이 어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오랜 시간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스태프들의 동선과 역할이 중요한데 소아치과는 어린아이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도 대비할 수 있어서 치료의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치과 치료는 일반 치과보다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진료비는 크게 비보험 진료와 보험 진료로 나뉩니다. 보험 진료는 모든 치과에서 동일한 가격이 책정되어 서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치과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비보험 진료 항목입니다. 그런데 소아치과에서는 비보험 진료 항목의 다양성이 일반 치과보다 훨씬 적고 기성 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 아이 치아 관리, 트라우마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소아치과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소아치과와 일반 치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김아린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일반 치과, 소아치과 좀 차이점이 있나요? 소아치과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치과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치과 트라우마를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고심해 왔었는데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모든 공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디자인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는 아이들이 미끄럼틀도 타고 게임도 하고 편안하게 기다렸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철저하게 저희 치과는 대기실과 진료실을 구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치아를 평생 동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팀의 유기적인 협동이랑 그리고 진료팀의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과잉 진료 없는 치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어린이나 이제 청소년들이 소아치과를 방문할 때 주로 어떤 문제로 좀 찾아오나요? 네, 아무래도 충치 치료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에 충치가 생기면 아말감이나 레진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위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소아치과의 특징인데 대표적인 것이 불소도포랑 실란트가 있습니다. 실란트는 치아 사이 홈을 메우는 치료로서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쉽게 제거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소아치과인데 우리 같이 어른들이 가도 치료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하고 있습니다. 소아치과인데? 네. 왜냐면 이제 소아랑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는 경우에 예. 소아 먼저 보고 우리 저기도 저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근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린이들이 치과만 가면 울대요. 그게 무섭나요? 무섭죠. 왜냐면 소리가 일단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옆방 친구들이 울면 자기도 뭔가 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무서워요. 무섭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은 유아들은 소아들은 꼭 어머님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유의를 해서 정기 점검만 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소아치과 전문의 우리 김아린 전문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금리 0% 시대입니다.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에 현명한 투자자들은 은행에 목돈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섹션 오피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섹션 오피스란 무엇인지, 투자 방법은 어떤 건지 김현정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조영구의 트렌드 아저씨 리포터 김현정입니다. 요즘 남다른 아이디어와 또 서비스로 1인 창업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13년도에는 7만 7천 개 기업이, 또 2019년도에는 무려 28만 850여 개 기업이 1인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6년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그런 수치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그렇게 섹션 오피스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방문한 오늘 이곳은요. 전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그곳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1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기업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간만 임대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섹션 오피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섹션 오피스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분양받을 때 어떤 점을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출퇴근이 용이해야 되고요. 대중교통에 유익한 근처에 이런 오피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치가 좋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라든지 업체들이 이렇게 웅실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률에 대한 부분 가치가 크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주변의 기업 수요가 풍부해야 섹션 오피스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 실제로 편리한 접근성과 함께 10여 개의 산업단지들이 주변에 있어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섹션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곳이 인기가 많은 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난 30년간의 노하우로 확실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는 수요가 큰 시야 반월 공단이 있고요. 강력 교통망이 잘 돼 있고요. 임차 수요가 좋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전 세대가 임대가 완료되었고 최고 입지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만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은 아니죠. 건물 역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 워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건물에 그 기술이 딱 집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곳에는 어떤 점들이 또 있을까요? 1950년도에 시작된 큰 건설 회사에서 전통과 첨단 기술을 조성해서 특별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전용 면적 21제곱미터, 공용 면적 8.52제곱미터, 총 1,347실로 이루어진 섹션 오피스는 기업들을 위해 효율적인 설계를 채택했다고요. 1층의 경우 5m의 층고를 두어 물품을 적치하거나 전시하기 편리하고요. 사무실 활용법에 따라 복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간 최대 14m의 거리를 둬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하역 적측 또한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지 내 공구 유통상가, 기숙사, 물류창고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오니까요. 기숙사는 물론이고 생활 근린 시설까지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올인원 플레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은행, 음식점, 마트, 약국 등 입주자와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또 근린 생활시설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원룸형 기숙사와 다양한 산업용 자재를 보관하고 또 효율적인 배송이 가능한 대형 물류창고 시설을 만들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시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었지만 틈새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섹션 오피스.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보다 적은 퍼센테이지의 높은 대지 지분율을 갖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요즘 시대에
은행의 금리들이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제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데 여기만한 곳이 없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섹션 오피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 상품인지 꼼꼼히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쭉 알아봤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투자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좋은 입지, 교통, 수요가 충족되고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중점에 두시기 바랍니다. 1금융권에서 담보대출 최고 70%까지 저금리로 진행이 되어 많은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장점이 되실 겁니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부대 시설이나 구조 특징을 통해 기업 운용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섹션 오피스.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재활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트렌드 아디쇼에서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고 움직임 역시 둔해지죠. 이렇게 활동성이 줄어들면 몸속 혈관이 급격히 좁아지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급기야 뇌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재활병원을 찾아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전라도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활의학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 외에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학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대상 중 대표적인 질환으로 뇌졸중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이 중 90% 이상이 3개월 내의 기간 동안에 일어납니다. 이 시기가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이처럼 모든 질환에는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즉 회복기가 존재합니다. 회복기 동안 입원 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양병원으로 시작한 병원.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빠르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실제로도 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참여해 올해 1월 1일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게 됐답니다. 재활 환자의 경우 한 환자에게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있고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라도 그들의 환경, 직업 등에 따라 각자 원하는 목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학과 의사의 의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재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필요하면 가족과 주변 친지들의 정보까지 종합하여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팀 회의를 통해 재활치료의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능을 달성하도록 단계적으로 치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숙제는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후유증의 종류와 심각도는 발병한 위치마다 다른데요. 그만큼 100명의 환자에게 100가지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치료가 가능한 이유, 각 분야의 의료진이 이곳에 늘 상주하고 있으며 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 방법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며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일상이 재활이 되는 1:1 맞춤형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 고정형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최신형 웨어러블 로봇을 광주 전남 최초로 도입하였고요. 시각 그리고 청각을 연동한 인지재활 시스템 구비하고 있고요. 자동차를 치료실에 배치를 하여서 직접 승하차 훈련도 하고 있고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도 병원에서 직접 시행해서 실제 식사 시간에 치료사들과 함께 연화, 식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 외에도 근골격계 도수치료, 언어치료, 로봇 재활 시스템, 뇌 자기 자극 치료 등을 구축해 회복기 재활 환자가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수십 명의 재활 치료사가 환자 개개인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요.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하루 4시간까지 환자 상태에 따라 개개인에 맞춘 재활 스케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이지만 보행만 문제가 되는 환자라면 예전에는 하루에 보행치료 2번, 즉 하루 1시간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하루 4시간 동안 보행치료만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언어치료, 전산화 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됩니다. 언어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약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언어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비용 걱정 없이 하루에 약 4시간 언어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 병원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재활치료는 환자분들이 장애가 남더라도 행복하게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걸림돌이 있지만 가장 높은 벽은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벽을 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을 우리 병원의 코디네이터나 치료 도우미 등으로 채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계속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구성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재활치료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본래의 편안한 삶을 찾고자 노력하는 재활 환자들. 그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재활치료 전문가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토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주인이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시행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 있어 보상액 산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 핫이슈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인 토지. 이러한 토지를 더욱 잘 개발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정책을 펴거나 민간이나 공공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벌이죠. 하지만 이 토지에 주인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민간이나 공공개발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합리적인 정당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사업 시행사 역시 공익 실현과 이윤 추구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직접 대면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정이 상하기 쉽다는 점도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상 업무 대행을 많이들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보상 업무 대행사는 토지 등의 보상 대상 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정당 보상을 실현하고 사업 시행사에게는 국가 공공의 토지 정책에 부합하는 이윤 추구와 공익 실현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갈등 원인들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토지 보상 업무에는 특수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적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확한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원주민과 대립하는 민원 등 보상 현안 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기 위한 개발구역 원주민들과 사업 시행자 간의 소통, 화합을 유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원만한 도시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단연간 축적된 전문 지식과 풍부한 보상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속 정확한 보상 업무 진행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 보상 실현의 3가지 원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여 원주민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시켜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상 확정, 보상액 산정, 협의 및 재결, 공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보상 업무 대행사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 증대, 비용 절감,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원활하고 성공적인 공익사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 시 지작물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평면도 작성 및 개별 물건 조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원 발생 원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연간 축적된 전문 지식과 풍부한 보상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토지 소유자 등과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보상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거나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낸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도시 개발부터 하천 정비, 주택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데요. 주변에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편입되는 그 소유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앞으로는 또 이주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당황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 대행 용역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토지 보상 업체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 업무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보상 협의만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함께 오랜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 등의 지혜가 요구되는 힘든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든 사안의 즉시적 대처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소유자 및 사업 시행사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들을 일거에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공익과 사익, 중립을 지키며 진행돼야 하는 토지 보상.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제 그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조달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업 가치라고 합니다. 과연 기업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또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정인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기업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업 가치란 무엇입니까? 기업 가치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비중이며 이를 화폐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또 유형 가치와 무형 가치, 또 주식 가치와 부채 가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래 가치입니다. 즉 가치라는 것은 현재 상태의 팩트에 대한 설명이보다는 향후 미래에 대한 포텐셜, 즉 잠재성에 대한 기대감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 평가는 현재 재무제표상의 장부 가치보다는 기업의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성장성과 확장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세부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4가지 주요 부분은 기술, 사업성, 재무, 경영 주체입니다. 즉, 첫째 기술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기술 등 경쟁력 있는 기술의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이고요. 둘째, 사업성 부분은 시장 지배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셋째, 재무 부분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평가 부분인 경영 주체 부분인데 이는 경영주의 혁신 마인드, 또 윤리 경영, 그리고 공정한 지배 구조 구성 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걸 참조하셔 가치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시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기업 가치를 단기간에 이렇게 올리고 싶어하는 기업도 있을 거랍니다. 기업 가치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기업이 단기간에 가치를 올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너지가 높은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입니다. 즉 경영주가 판단해서 자신의 회사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기업을 M&A 함으로써 핸디캡은 보완하고 경쟁력은 강화시켜 회사의 성장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주주 가치를 높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주주 배당률을 높여서 기업 이익을 주주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변동성을 낮추는 사업 구조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제가 앞서 제시했던 M&A는 재무관리의 투자 관점에서 볼 때 M&A에 양호한 실적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일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실화되어 있는 소위 소외 기업을 발굴해서 이를 정상화시킨다면 저평가된 주식을 싸게 매입하여 고가에 매각하는 경우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실 기업 등과 같이 경쟁력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가치 경영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기업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부분은 이제 다소 전문적인 스킬이 요구되는데요. 의외로 일반 기업보다는 부실 기업이 가치 경영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더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실화된 요인을 파악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솔루션을 적용해서 기업은 단기간에 정상화될 수 있고 이는 떨어진 기업 가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이나 하락된 가치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나 모두 그 평가 차이를 통해서 투자 이익을 얻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은행권에서는 패스트 트랙이고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기업 회생 등이 있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 가치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2020년도에 그 부진한 경영 실적 때문에 결산서가 제출되는 그 3월부터 금융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립적 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 2020년도 회사 결산을 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기업 가치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계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축된 현재 가치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가치를 발굴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시킴으로써 기업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보완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거래처와 향후 장기간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킨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위축된 현재 가치를 다소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보완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금융권을 상대하실 때 2020년도 경영 실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특수 상황임을 잘 이해시키고 금년도 안에 정상화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다시금 성장과 확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다면 저하된 그러한 기업 가치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맞춤형 평가 요인들을 알아내서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도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경영 환경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인구 박사님을 모셔서 기업 가치란 무엇인지 또 기업이 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경영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 아디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